좀 이쁘장한 아가씨들이 무릎이 다 이렇게 보이는 바지를 입고 가는 거예요. 청바지, 무릎 보이는 청바지. 네, 청바지요.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못 살아도 저거 바지 막 터진 거 입고 다닐 정도냐. 기호 입을 능력도 안 되나? 뭐 네, 이렇게. 그 질문을 했어요, 제가.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막 웃더라고요, 웃으면서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 2019년 8월 임진강을 헤엄쳐서 장마철 사품 치는 강을 거의 2시간 반 이상 헤엄치고, 그리고 이 20m가 넘는 댐을 뚝 떨어지면서 목숨 걸고 한국에 온 김철수 씨를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. 오늘 전번에 시간에 어떤 조사기관 도착해서 밥 먹던 네. 얘기로 끝났는데, 그럼 방은 어때요? 딱 들어가 보니까. 제가 들어갈 때는 눈을 싸매고 들어가다 보니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침대가 하나 있고,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냉장고가 하나 있더라고요. 그리고 TV는 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. TV는 안 나왔어요.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를 그냥 재우는 것 같아요. 잠을 재우더니 그 다음에는 계속 사람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조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. 그 창문 밖에 내다 보여? 그 창문이 다 앞에 철창을 다 막아가지고 철판을 막아서 밖을 내다볼 수가 없이 생겼어요. 그리고 감옥이구만. 방 열고 나가면 앞에 젊은 사람이 하나 지키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저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. 느낌이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북한 드라마랑 영화에서 보면 한국에 딱 잡혀가거나 무슨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. 가면 그 방에 다 녹음 장치가 되어 있고 뭐 카메라가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어디쯤은 있을 거다.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방에 들어와서도 막 행동을 못 하는 거예요. 뭐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. 근데 조사를 하면서 다 있어요. 있어요? TV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. 조사를 하면서 물었던 말 또 물어보고 하니까 한 3-4번 대답할 때는 좀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. 한 10년, 뭐 15년 이 전에 과거 일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10번 다 똑같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썼던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면 거기에 진짜 꼬투리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뭐냐 이렇게 거기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그때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게 그러면 고문할 거 같은데 해라 이제. 뭐 내가 거짓말 칠 이유도 없고 내 발로 찾아와서 거짓말 할 이유도 없다. 나를 고문해라. 못 네. 믿겠으면 딱. 저는 고문할 줄 알았거든요. 안 했어요? 네, 그래서 한 3일, 4일 이렇게 기다리면서 오늘 고문하겠는가? 아니면 내일 고문하겠는가? 계속 지금 마음을 조이면서 있는 거예요. 밤에 잠자다가 어느 순간에 야 나와 해가지고 고문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가지고 있었죠. 그리고 마지막에 한 15일째쯤 되는 날에 거짓말 테스트기라고 시험하는 게 있어요. 거기에 가서 앉으라고 하더니 여러 가지 장비를 좀 쫙 붙이는 거예요. 그런데 전기 고문하는 네, 무섭더라고요. 전기 고문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무서워가지고 있는데 그냥 마음 그냥 편하게 가지라고.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된다고 해서 간단히 몇 마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대답을 했어요. 하니까 뭐 별다른 게 없다고 다 뭐 그냥 괜찮다고 하더니 끝났어요, 조사가. 보름. 네, 15일간을 그렇게 조사를 받았어요. 그 도중에 뭐 서울 시내도 좀 구경시켜주고 하잖아요? 네, 서울 시내 병원을 제가 무슨 병이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종합검진이랑 한 번 다 받아야 되고 해서 병원을 가는데 제가 와서 다음 날인가 아마 병원에 갔을 거예요. 그런데 차 이제 봉고차 같은 거 타고 가는데 차에 커튼을 쳤던지 밖을 내다볼 수 없게 돼 있었어요.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분들 보고 저 밖에 내다봐도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보래요. 그래서 커튼을 거두고 이제 쭉 보민 가는데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. 그게
북한에서는 운전한다 하게 되면 아주 그게 기술로 생각하거든요. 그렇죠. 그 1년 또 배워야 되잖아. 1년을 배워야 돼요. 그런데 창문을 내다보는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차를 딱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. 그게. 저희가 이게 이 김철수 씨 증언이 재밌는 게 2년 반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더 중요하게는 탈북자들은 그래 중국 거치 오다 보니까 선진 문물을 경험하고 오는데 바로 휴전선에서 한국에 전혀 모르고 들어왔잖아요. 네. 근데 들어올 때도 뭐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못 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 나갔는데 네. 할머니 운전하는 모습에 제일 쇼킹 네. 받았어요. 할머니 운전하는 모습에 쇼킹 받았고 그리고 또 차를 타고 제가 그 휴전선부터 서울까지 차 타고 이제 들어올 때 내비게이션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. 내비게이션 북한 같은 경우는 운전수가 어디 가려면 자기가 경험이 없으면 지도를 가져가면서 계속 본다던가 아니면은 그 계속 옆에 사람 뭐 물어보면 가야 되거든요. 언제 가서 좌회전 해야 되냐 이런 걸 질문하면 가는데 여기는 그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달리 그 운전병이 목적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. 그 앞 옆에 앉은 장교 보고 그러니까 목적지 서울 어디 찍으라고 하니까 그 입력을 하는 거예요. 거기다 입력을 하는데 쭉 가면서 계속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. 네. 몇 메다 가면 우회전 해라. 몇 메다 가서는 좌회전 해라. 이런 그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저게 과연 뭘까? 되게 신기해. 운전병이니까 특히 더 신기해. 네, 제가 운전병이니까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거 나와서 신기했죠.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어디 몇 메다 가면 있으니까 속도를 낮춰라.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그게 너무 진짜 신기했어요. 도로는 딱 보고 뭐 어땠어요? 도로 전기가 오는데 가로등을 다 켰더라고요. 가로등을 켜고 밤에 이제 쭉 들어오는데 아파트가 끊길만 하면 또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대체 도시가 어마하길래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아파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생기지? 네, 그런 저도 그랬어요. 네, 의문이 생기더라고요. 그 도로가 좀 이렇게 아스팔트 이렇게 포장도 잘 됐잖아요. 네. 흔들리지 않고 어땠어요? 그 밤이니까 뭐 뒤에 먼지 나오고 그런 건 모르겠고요. 그냥 창문만 밖에 내다보면서 아파트 불빛만 쫙 보면 가는 거죠. 그런데 북한 길 같은 경우는 운전병들이 진짜 힘들거든요. 어디 갔다 오면 차가 그냥 먼지로 그냥 뒤집어 써가지고 차 형태가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거든요. 근데 뭐 차가 뭐 덜컹대는 것도 없이 그냥 도로에도 다 전등 켜 있고 그러니까 좀 역시 이 대한민국이 좀 역시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기보다 이 남조선 진짜 대단하다. 그냥 그런 한 생각이었죠. 또 외출이랑 나가면 대낮에 나가면 네. 또는 길 가는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본단 말이죠. 네. 뭐 총각되니까 아가씨들도 참 이렇게 눈에 보이고 네. 어때요? 그거 보고 또 놀랍지 않았어요? 북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 교육시킬 때 남조선은 그냥 양육강식의 사회다.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정말 학생들이 합격할 나이에 돈이 없어서 어디서 구두 닦고 있다. 이런 걸 배워주잖아요. 그래서 그게 뭐 진짜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차 타고 나가면서 그와 비슷한 그 교육이 틀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. 뭔데요? 좀 이쁘장한 아가씨들이 무릎이 다 이렇게 보이는 바지를 입고 가는 거예요. 청바지, 무릎 보이는 청바지. 네, 청바지요.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못 살아도 저거 바지 막 터진 거 입고 다닐 정도냐. 기호 입을 능력도 안 되나? 뭐 이런 게. 그 질문을 했어요, 제가.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막 웃더라고요, 웃으면서. 저게 패션이라고. 그래서 그때 당시는 패션도 진짜 이상하다. 무릎 나온 바지를 입고 다니는 게 그게 패션이라는 게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. 지금 이해돼요? 지금도 제가 그냥 볼 때는 그냥 패션인가 보다 하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입지는 못해요. 아직도. 청바지는 입어봤어요. 청바지는 입어봤는데 무릎 나온 바지는 못 입겠어요. 뭐 앞으로 대학 다니다 보면 이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또 차랑 뭐 해가지고 되게 또 여기는
못 보던 뭐 신형차, 모신차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. 네, 차가 정말 길을 막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. 서울 같은 경우는 차가 더 많아가지고 북한은 차 운전하고 가면 이 보행자들이 지나가잖아요. 보행자들 지나가면 차가 그냥 가거든요. 그리고 보행자가 차하고 아주 근접하게 지나가면 운전병이라던가 아니면 옆에 탔던 그 간부가 창문 내리고 야, 이 새끼야 죽자 그래. 그 차에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. 근데 여기는 차가 워낙 많고 사람도 그냥 우선 보행자가 우선권을 가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문화가 진짜 북한과는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뭐 버스도 뭐 보니까 또 신기하죠. 네,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함흥에서 이제 군복무를 할 때 함흥에서는 버스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안 다녀요. 규칙적으로 안 다니고 무궤도 전차라고 위에 저거 전기로 가는 궤도가 없는 차가 다니거든요. 버스 비슷한 게. 근데 그 시간도 알 수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참 기다리다가 오늘은 안 다니는 거다. 오늘은 정전돼가지고 안 다니는 거다 하고 목적지까지 이제 그냥 걸어서 가려고 걸어가다 보면 또 그게 지나가면 못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여기 한국은 버스가 몇 번이 언제 오니까 그 기다렸다 타라 뭐 이런 거랑 다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때 처음에 느꼈던 게 야, 북한이 한국 따라오려면 한 100년도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. 그 서울 거리 오면 또 광고판들이 많잖아요. 광고 제가 그 광고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역시 남조선은 막 그냥 처음에 생각했던 게 막 무질서하구나. 그 버스에다가도 그냥 막 그 영화 광고 별의별 광고가 다 있잖아요. 그러면 광고를 하나하나 지나가는 거 다 읽어보는 거예요. 읽어보고 그리고 어떤 건물의 광고가 그냥 건물이 안 보일 정도로 그 광고도 붙여놓은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병원이나 이런 거 자기네 간판 갖다 걸었잖아요.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면 다녔거든요. 그런데 읽어봐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문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그렇겠죠. 근데 북한에는 선전 게시판밖에 없었잖아요. 네, 북한은 그냥 뭐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느니 뭐 원수님 만세 뭐 이런 구호들만 있는데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을 다 표현하는 너무 다양한. 네, 너무 다양한 그런 게 처음에는 그게 무질서하게 비칠 수가 있겠네요. 네, 신기하다고도 생각되고 좀 무질서하다고도 생각되고 막 생각이 막 이렇게 교차가 되더라고요. 그러면 총각으로 20대 중반에 군인으로 왔잖아요. 네. 서울에 오면 또 뭐 그때는 여자들이 이렇게 뭐 보고 네. 그런데 와서 딱 보니까 서울 여자 예뻐요? 북한에서 딱 넘어오니까. 그렇지 않아도 그 조사하던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북한 여자가 이쁘냐, 한국 여자가 이쁘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.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봤던 여자들이니까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. 머리도 뭐 색깔 들이고 다니는 여성분들도 있고, 그렇지, 새노랑이 뭐, 네, 뭐 다양하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북한 여자가 이쁜 것 같다. 근데 확실하게 남자들은 한국이 진짜 잘생겼다. 내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인정한다.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. 근데 최근 연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여자도 역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 여자도 북한 여자에 못지않게 이쁘다. 못지않게 피부도 좋고 잘 네. 먹으니까. 그렇죠. 근데 진짜 먹는 얘기 해보니까 음식은 어땠어요? 합심에 딱 들어가 잘 줘요? 네, 합심에 들어갔을 때 네. 음식은 잘 줬어요. 잘 주고 매끼 식사도 바꿔서 주고. 입맛이 맞았어요? 저는 네. 처음 왔을 때 막 달던데. 뭐 맨날 옥수수밥만 먹다가 그 뭐 기자님은 좀 생활이 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굶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서 대한민국처럼 뭐 잘은 못 먹었잖아요. 근데 여기 오면은 그래도 쌀밥이 계속 나오고 고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김치랑 맛이 괜찮았어요? 식당에 갔는데요. 식당에 갔는데 가위를 쓰더라고요. 가위. 네, 북한에서는 가위가 그냥 천 자르는 거 뭐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는 음식을 자르는 게 그 문화가 좀 많이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김치는 또 새빨갛잖아요. 여기는 네. 또. 그것도 괜찮았어요? 네, 저는 음식은 다행히도 다 잘 맞더라고요.
그럼 합심에서 15일 조사받고, 네. 합심이 아니다. 들어보니까 합심은 저 외곽에 있는데 그 군기관에서 조사받았네요. 네, 군기관이죠. 그게. 그리고 다시 합심에 또 넘어갔나요? 합심은 안 가고 군기관에서 한 15일간 조사받고 그리고 저기 일반 우리 북한 분들 오면 조사받는 데 있잖아요. 네, 그게 합심. 네. 합동수사 뭐 그런 데죠. 국정원 네, 기관. 네, 네, 국정원. 네, 그다음에 거기 가서 한 2달 동안 조사받았죠. 근데 그 북해에 있을 때 한국에 이렇게 많은 탈북민들이 온 거를 알았어요? 저는 그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앞서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함흥에서 어떤 운전병이 갔다. 뭐 그런 거 소리 듣고 그리고 바다로 어떤 사람이 배 타고 갔다. 뭐 이런 소리들 뭐 간간히 한 번씩 들었거든요. 그래서 기껏 많이 갔어야 한 500명 갔겠지. 500명. 내가 가면 그래도 한 500번째는 돼갔지.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3만 몇천 명인가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안 믿었겠죠? 네, 간다면 그때는 농담 삼아 그분들한테 그 사람들 간다면 남조선 간다면 저한테 말이라도 하고 가지. 그러면 좀 더 빨리 오지 않았냐.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3만 5천 명 갈 때는 난 모르고 있었구나. 네, 내가 너무 몰랐구나. 국정원 조사 기간에 그때 코로나 착 직전이니까 사람들이 거기도 꽤 있었죠. 쇼킹했겠네. 10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. 저는 혼자 이제 조사받고 그냥 조사 딱 끝나면은 말할 사람도 없어요. 그냥 방에 들어가서 뭐 TV 보고 이러니까 말할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이쪽에 조사받으러 옮겨서 갔는데 거기는 한 100명 정도 있더라고요. 있어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왔지? 나는 뭐 그쪽으로 왔다 치고 이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을까? 중국으로 넘어오는 건 몰랐어요? 전 몰랐어요. 아직도 2019년에도 탈북을 결심한 사람이 중국으로 해서 온다는 거 모르는 지역, 함흥만 해도 모르고 있었네요. 그래서 거기서 2달 조사받고 화천 하나원 갔죠. 네. 그러면 최종으로 나온 게 언제 나왔어요? 사회에 나온 게? 제가 사회에 나온 게 2019년 한 12월 30날 뭐 이때 나왔어요. 딱 설 전에? 네. 딱 들어가니까 집이 어때요? 조그만 집 주는데? 뭐 워낙 군대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군대라는 게 잠자리가 60cm잖아요. 60cm인데 그래서 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냥 그때는 작게 안 느껴졌어요. 혼자 살기는 괜찮다.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제가 배가 좀 불렀는지 집이 좀 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 설 직전에 왔으면 정말 쓸쓸했겠다. 2020년 설이 네. 내일 모레잖아요. 진짜 그때는 너무 좀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명절날인데 눈이 조금씩 이렇게 내렸어요. 눈이 오는데 집에는 뭐 12월 30날 나왔으니까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. 그러니까 혼자 뭐 있기도 그렇고 해서 밖에 나왔거든요. 나왔는데 다 사람들이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길에 다니는데 저는 딱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. 뭐 옆에 말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. 그래서 쇼핑하러 어디 그 마트인지 거기 갔어요. 갔는데 가방을 사려고 이제 그 판매하는 분한테 이 가방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. 그래서 그분이 저를 대뜸 중국에서 왔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 북에서 왔어요. 그러니까 그분이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. 아마 북한 사람을 그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때 가방을 하나 사가지고 명절날 그냥 집에 돌아와서 좀 쓸쓸하고 좀 외롭게 보냈던 것 같아요. 요즘도 계속 설 이런 때 되면 쓸쓸하죠. 이번 음력설도 그렇죠. 네, 뭐 그런 걸 아주 떨쳐버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처음에보다는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친구들하고도 같이 지낼 수 있고 이래서 많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.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분계선 넘어서 중국이라는 과도 단계를 안 거치고 바로 온 사람들은 참 충격, 쇼킹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그 20살에 목숨 걸고 넘어와서 자살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오늘 그 긴 얘기 한국 본 소감 재밌었어요. 재밌고 김철수 씨도 후원할 분들이 계시면
이 댓글에 계좌가 있으니까 그 김철수 후원금이라고 하시면 제가 이 청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고 앞으로 잘 돕겠습니다. 그리고 설날에도 연락해요. 네. 나도 이번 설날에도 탈북 청년들하고 같이 보냈는데 연락해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으면 그렇게 지내면 좋겠어요. 네.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